가장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미국 나스닥 급등보다 네. 금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전 세계 자산 중에 제일 셌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값이 빠진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종은 저는 이제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금 미중 간의 화해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양 국가가 모두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벼랑 끝에서 악수를 한 그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인내심에 좀 한계에 봉착하지 네. 않았나. 왜냐하면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월마트 매대가 조만간 빌 거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실제 이제 중국에서 미국 LA 항으로 가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뭐 급감하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7월에서 8월 들어가면 그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의 또 학용품 같은 거 못 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제품들이 다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일부 감안해서 미국도 일단은 이게 합의가 된 건 아니고 90일 동안 일단 싸우지 말자. 네. 일단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무역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실상 정권에 있어서 뭐 어쨌게 보면 좀 계속해서 정책을 좀 펼치기가 부담스럽기 좋을 때문에 건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일단은 좀 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인하하자라는 식의 좀 이제 결정이 내려졌던 것 같고요. 또 히토류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히토류 7종 그 수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F-35 전투기라든가 다양한 이제 미국의 핵심 산업들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아픈 손가락인데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일단 지금 이제 이거 시간 끌어봐야 서로한테 좋을 거 없으니까 일단 좀 휴전하자. 이런 좀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이 미중 간의 휴전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뭐 바이오 중심의 오늘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돋보였을 뿐 그렇다면은 어제 미리 삼성전자가 5%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이 좀 약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90일간의 유예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응이 좀 약했던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해 보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한 8%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한 7%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자산이 빠지고 달러 외 자산이 올랐는데 지금 미중 이렇게 어쨌든 이제 관세 전쟁이 좀 완화되면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미국이니까 그 이제 반대급부로 미국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지겠죠. 아마 그래서 달러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먼저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90일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기 때도 뭐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통수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합의 다 됐다가 갑자기 관세를 또 올려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많이 올랐는데 이미 이제 좋은 건 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 진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건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8월까지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은 뭐 또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오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긴장을 했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휴전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시총들이 크다 보니까 휴전하면 일단 방산주한테 썩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2차 전지 크게 뭐 저는 새로운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공화당에서 법안을 하나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조금을 좀 줄이는 법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이고 여전히 2차 전지 시총이 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번 주 내로 또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요것도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들이 또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닌 좀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꼭 크게 이렇게 좀 부진했다 이거보다도 새로운 뭔가를 또 동력이 나와서 증시를 레벨업할 만한 그런 뉴스가 좀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먼저 좀 조정을 받았다. 요즘에 한국 증시가 항상 먼저 가고 또 먼저 그런 빠집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제 그 미중 간의 합의 타결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실하게 포착이 됐어요. 유가 올랐지, 그리고 뭐 각국 글로벌 증시 올랐지.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반응을 해준 가운데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좀 크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관심은 다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달러라든가 이제 나스닥 같은 이제 미국 자산이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역 합의까지 지금 이룬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투자자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결과물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또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달러 자산에 대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나 S&P 500이 좀 오르다 보니까 다시 밸류가 또 비싸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강하겠지만 이 현상이 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선 다시 좀 반작용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금값이 사실은 이제 관세 때문에 최대 수혜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일단 관세는 피크아웃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보면 금값도 좀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피크아웃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장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미국 나스닥 급등보다 금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많이 빠졌죠? 오늘 한 3% 가까이 좀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좀 빠지긴 했는데 금이 결국엔 이제 그동안 전 세계 자산 중에 제일 셌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값이 빠진다는 거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또 증거도 되겠지만 관세 리스크가 좀 최악은 이제 지나갔다라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금값에 대한 부분은 좀 당분간은 좀 부정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요즘에 이제 금과 암호화폐가 좀 같이 가진 않거든요. 약간 대체제 성격이 있어서 암호화폐 쪽이 조금 더 그 바톤 터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중 간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시장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으실까요? 근데 일단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쪽이랑 그다음에 여전히 좀 못 오른 섹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업종들은 이제 순환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셔가지고 짧게 할 건 짧게 하시고 길게 볼 거는 또 이번 조정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편입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좀 약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오르기 어렵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선도 오늘 올라갔지만 사실 여기서 더 오르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면 또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종은 저는 이제 원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원전이요? 네, 원전이 어쨌든 이제 정책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체코 원전이 조금 좀 아쉽게 됐지만 그것도 뭐 계약이 될 것 같고 특히 SMR 관련해서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눈앞에 우리가 SMR이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구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한령 해제 이슈가 조금 이제 요즘에 또 약간 사라지긴 했지만 중국 공연 취소됐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아직 전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평가 가치주도 여전히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